피한다고 해서 하나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성공에 도달하는 방법이야. 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공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넌 뭐라고 생각하니? 성공이요? 저한테 성공은 우리 아이들하고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지? 쪼들리지 않고. 쪼들리지 않고. 풍족 여유라는 건 뭘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풍족 여유. 그쵸? 풍족 여유를 어떻게 하면 되죠? 돈 벌면. 자, 돈 벌면 얼마를 벌면. 자, 넉넉은 얼마죠? 넌 뭐 하고 싶어? 난 여행 가고 싶어. 어디? 좋은 곳, 따뜻한 나라. 거기가 어딘데? 비도 별로 안 오고 어쩌고 어쩌고. 거기가 어딘데? 나는 계속 어딘데를 묻고 있고 너는 그 조건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 조건들에 합당한 어딘가 포인트, 나라가 나와야 일정이 나올 수 있고 경비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만 계속해. 즉 내비에다가 어딜 찍어야 거기에 안내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넉넉한 곳, 풍족한 곳 그렇게 찍으면 나오나? 목적지가? 안 나오죠. 얼마가 필요하다는 금액이 나와야 돼. 숫자가 나와야 그걸 이룰 수 있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근데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넉넉과 풍족은 이룰 수 없는 것과 같아.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장님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자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성공하셨습니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 벌기를 목표로 했어. 100만 원을 벌었어. 100만 원을 벌고 6개월이 지났어. 네. 이때보다 성공한 건 맞지. 근데 6개월 전에 100만 원 벌 때보다 성공이야? 유지지. 그럼 1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걸 목표로 해.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멈춰 있다. 이 목표는 성공을 했다는 거 보는 게 맞아. 근데 인생에서의 성공이라는 거는 목표가 계속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내 목표에 다가가는 이 과정이 성공이라고 생각해. 자전거를 가다가 멈추면 넘어지잖아. 그치? 계속 쭉 가는 게 난 성공이라고 생각해. 성공의 과정?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계속 일만 하고 쉬는 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목표를 달성했어요. 본인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 보내고 그 다음 목표 달성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뭔가를 넣는 거는 본인의 자유인 거고 목표를 추구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운동이 됐건 취미가 됐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일이 됐건 뭐건 간에 스스로 난 성공을 했어. 현재 완료로 쓰긴 어렵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은 돈 많다는 거니까 저 사람 돈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나는 계속 모자라. 그런 기준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 상태로 쭉 있어 봤거든. 정체. 네. 나도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고 몇 달을 쉬어본 적도 있고 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단계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누리고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가 계속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한다는 건 무료하다는 거지. 우리가 뭐 게임을 해. 랩업을 하지 않고 계속 그 레벨에서만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떨까? 심심하겠죠 게임이. 네. 내 기분이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상위로 추구해야 된다. 랩업을 추구해야 된다 생각하게 된 거지. 이게 성장을 할수록 성장률의 이 갭이 커져야 즐거움이 비슷하게 느껴져. 과거에는 요만큼만 성장해도 즐거웠지만 그 다음엔 이만큼, 그 다음엔 이만큼, 그 다음 이만큼 해야 처음에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차를 샀어. 내가 예를 들어서 마티즈를 처음에 샀단 말이야. 내 차로. 그 뒤에 내가 사고 싶었던 차는 BMW 3 시리즈 처음 사봤단 말이야. 너무너무 좋았어. 막 차 타고 나오면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에 쳐봤단 말이야.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뒤에 딴 차로 바꿨어. 더 좋은 차로 바꿨어. 이거보다 훨씬 좋은 차로 바꿔봤어. 그때 즐거움은 없어. 그래도 한 100억 정도 벌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내 주위에 누가 있냐에 또 따라 달라. 내 주위에 예를 들어서 400억, 500억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나는 부족함을 느끼겠지. 그렇죠. 근데 내 주위에 막 2, 30억 번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럼 난 성공했다고 스스로 느끼겠지.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억 벌었는데 주위에 400억, 500억 막 1000억이 있어. 그러면 만족이 안 되고 난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겠지. 지역적인 부분도 있어. 강남에서의 100억, 경기권에서의 100억, 지방권에서의 100억,
그리고 소도시에서의 100억 이거 다 다르지. 그럼 뭐 그러니까요. 지방 소도시에서 100억이면 뭐 완전 뭐 알아주지. 근데 100억이 쉬운 돈은 물론 아니에요. 근데 쉬운 돈은 아니지만 강남에서 100억은 많으니까. 아파트 하나만 해도 30억인데 집 한 채가 100억인 경우도 많고. 상대적으로 강남에서 100억은 이 100억대인 사람들도 많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많아 버리니까. 그럼 이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너무나 많지만 내가 생각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이거 목표 설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데? 부족하지 않은 거. 부족하지 않은 게 뭔데? 내가 이게 좀 집요하지? 집요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돼. 그게 뭔데? 집 뭐 적지 않는데 사는 거. 적지 않은 게 뭔데? 몇 평인데? 어디 있는 집인데? 어떤 건데? 그게 얼마짜린데? 그거 하나 나와야 돼. 성공을 이루는 데는 정확한 목표 포인트가 있어야 돼. 그 포인트를 이루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3천만 원만 모으겠다는 건 보통 애들 마인드고, 높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야. 3천만 원짜리 차를 갖고 싶지만 내가 얼마의 자산이 있어야 3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 게 맞냐 생각해서 내가 자산을 얼마 모았을 때 3천만 원짜리 차를 사겠다. 이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이지. 물론 3천만 원 모아서 바로 사고 싶겠지. 애들처럼. 정말 그 차가 또 막 갖고 싶어 죽겠어. 병날 것 같아. 난 병나도 참내는 스타일이거든. 왜?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샀을 때가 밸런스가 맞는 거잖아. 이 차가 부서지고 뭐 좀 깨져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이 있을 때 이걸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어떤 책에서 보니까 당신이 선택한 언어가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해. 나는 이거를 20대 초반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책을 보고 느꼈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실천했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뭔데 하면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 있단 말이야. 뭐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반드시 지켜.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쉬운 거 같은 경우, 말하는 거 같은 경우에 말하는 거. 책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래. 그래서 난 부정적인 단어 쓰면 경기해.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20대 초반, 중반 뭐 이때도. 부모님이던 내 뭐 친구던 동생이던 부정적인 단어를 말하면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이제 꼭꼭 해. 꼭. 그리고 난 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아까 너가 말하면서 풍족한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결핍 없이라고 했었나? 그런 단어를 안 써. 아예.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쁘지 않아. 근데 나쁘지 않아가 뭐야? 이거는 나쁜 거 바로 위야. 괜찮아도 아니고. 근데 말버릇처럼 나쁘지 않아 쓰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내가 본 책에 의하면 무의식 세계는 명사나 형용사 이런 거를 기억한다는 거야. 나쁘지 않아. 안하는 이 무의식이 안 들어가. 나쁘다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좋아. 괜찮아. 아니면 아니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지. 나쁘지 않아를 여기저기 다 쓴단 말이야. 이 옷 무슨 색? 빨간색. 빨간색이지.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이 옷 빨간색은 아니야. 무슨 색 떠올라? 빨간색. 글로 써도 똑같아. 말로 해도 똑같아. 파랗지 않아. 파란색 떠올라. 그래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노력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되면 아무나 다 하지. 이런 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난 말 안 해. 좀 공격적이죠? 공격적이라도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랑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목표를 이루고 성공이라는 거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거슬린 거를 반드시 그 사람한테 얘기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근데 또 안 볼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난 확실히 도움된다고 생각해. 나는 무슨 일을 생각하면 그 되는 방법을 생각하거든. 되는 방법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뤄볼까. 물론 처음에 생각한 방법으로 안 될 때도 많아. 그러면 다른 방법 찾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도 이렇게 돼본 적이 없어. 첫 번째 방법으로 목표에 딱 도달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살면서.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바꿔서 도달되냐? 그런 적도 없어. 세 번째 방법으로 되냐? 그런 적도 없어. 이 얘기 계속 할 수 있는데 10번째 방법으로도 바로 도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목표가 여기 있는데 첫 번째 방법 하면 쬐끔 올라와. 두 번째 방법 쬐끔 올라와. 세 번째 쬐끔 올라와. 어떨 때는 그대로야. 조금씩 새로운 방법으로 추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방법이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면서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여기까지 왔네가 되는 거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뭐 될 것 같으면 어쩌고 자 저리 가. 난 해봐야 두 번째 방법을 떠올릴 수 있거든.
요즘에 내가 보면은 뭐 이렇게 성공 방법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서 쭉 가려고 한단 말이야. 네. 이런 건 없거든. 이런 게 어떻게 있어?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세상이 좀 예를 들어서 변해서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바꿔서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도달해 있단 말이야. 정확한 방법을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도달해 본 사람은 다 똑같이 얘기할 거야. 이게 다른 방법은 없거든. 진짜 조금씩 성장이야.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동안 야 그게 되겠어 하는 애들은 그냥 일상만 늘 보내고 있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그거 보고 쟤 운 좋았네 하는 거야. 시대 잘 탔네. 야, 쟤 아이디어 좋았네. 얘가 한 노력이나 이 불편함이나 막 열정이나 이런 것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야. 사실 폄하하는 거지. 부정적인 단어나 이런 걸 많이 쓰는 사람은 애초에 다른 걸 시도하지 않아. 내가 늘 말하잖아. 야, 이번 달에 될 것 같은데. 네, 나는 우리 직원들 다 알잖아. 이번 달 목표, 뭐 이번 주에 목표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단 한 번이라도 야, 그거 안 될 것 같아. 어려워. 야, 불편해. 힘들어. 잘못될 것 같아. 그런 부분 나 다 있어. 내 속에 다 있어. 그렇지만 그런 걸 난 말로 꺼내지 않아. 그러다가 하나 됐어. 거봐 됐잖아. 그러니까 내 말버릇이야. 이번 달에 또 뭐 하려고 해. 야, 근데 그거 타이밍 너무 좋은데? 그럼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간단 말이야. 근데 말을 하잖아. 누가 들어? 첫 번째. 내가. 그럼 내 무의식에 그런 얘기가 뭐 입력이 되지. 네. 좋은 얘기를 듣는 게 낫겠어?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게 낫겠어? 좋은 얘기 듣는 게. 당연하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택도 없고 그 말을 하면서 실제 행동이 따라와야지.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구호만 외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결과가 없지. 근데 그렇게 노력을 반드시 해야지. 소장님에게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아, 말을 통해서 네네. 뭔가 내가 잘 되는 거? 네. 늘 그런데 그거는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 난 지금까지 그랬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네. 그렇게 추구를 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 줄 건 뭐냐면 뭔가 행동을 하면서 말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면서 일을 할 때도 있거든. 네. 그 일은 죽어도 안 돼. 본인이 믿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한다는 거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공사라고 치면 이 건물이 완공될 걸 확신하고 예를 들어서 뭐 보도블럭하고 시멘트하고 하는 거랑 이거는 안 세워져. 안 세워지면 보도블럭 제대로 쌓겠어? 시멘트 제대로 바르겠어? 그럼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확신하고 그 일을 진행하냐 안 하냐가 아주 커. 소장이 말씀하신 그런 말투나 이런 화법이 익숙하지 않을 때 좀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나요? 많이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왜 힘들죠? 본인은 그걸 몰라. 네. 누군가 얘기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너 같으면 내가 너랑 얘기하다가 거슬리는 적이 종종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너한테 한 번씩 얘기하잖아. 혼나죠. 그럼 그거는 철칙으로 지켜야 돼. 근데 뭐 운전하다가 소장님도 화날 때 이럴 때 없으세요? 지금 이런 거야. 좋은 말을 쓰는 거, 나한테 좋은 말을 입력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근데 너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은 없냐는 걸 파고들려고 한단 말이야. 이런 거구나. 이런 얘기는 전혀 필요 없어. 네. 왜? 그런 얘기를 왜? 우리는 이쪽으로 추구하고 이쪽으로 가서 목표를 도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브레이크 밟는 얘기거든. 그럼 옆에서 이렇게 짚어주는 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런 얘기는 일상에서 대화를 하든 사적으로 대화하든 이런 얘기는 김 빼는 얘기라고. 어떤 목표에 도달한다. 그럼 소장님 어떤 얘기를 하세요? 어떤 좋은 얘기를 하세요?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해야 긍정적인 방향이야. 근데 이쪽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안 되는 방법 100개를 피한다고 해서 잘 되는 방법 하나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잘 되는 방법 하나 찾아서 그거 가는 게 성공에 도달하는 방법이야. 사람의 뇌는 생각의 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늘 그 길로 가려고 해. 너랑 나랑 대화하다가 네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한단 말이야. 이미 생각의 길이 그쪽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 산에 가면은 늘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풀이 없어서 거기로 다니기가 쉽잖아. 생각의 길도 똑같아. 풀이 우거진데 다시 다니면서 거기 길을 내려면 쉽지 않단 말이야. 말과 행동,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확신, 그 다음 말과 행동이야.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무조건 돼. 그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무조건 돼. 안 될 수가 없어. 외모로 가꾸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가꾸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 소장님도 그럼 외모 가꾸는 거에 좀 신경 쓰세요? 난 좀 과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난 열심히 해. 예를 들어서 뭐 팩도 엄청 자주 하고. 그런 게 이제 귀찮단 말이야.
얼굴 뭐 피부과 가서 뭐 뭔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 난 꼼꼼히 한단 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 근데 그게 성공에 도움이 된다? 세수만 잘하고 일단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정도까지만 해도 앞서 말한 4가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 뭐 스티브 잡스 까만 티만 입고도 됐잖아. 외모랑 뭐 그거는 나는 이게 중요도의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 네. 우리가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내 주위에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둘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친분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의견을 구한다? 아, 그거는 정말 최악의 의견 구하는 방법? 적어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가족 포함, 형제 포함, 지인들 포함 이런 얘기가 정말 긍정적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 엄청난 행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은 거고, 없다면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한 그 자세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질문 리스트를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질문만 준비하고 답은 제가 즉흥적으로 늘 하는 식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질문을 훨씬 더 깊고 폭넓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이렇게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